무명을 밝히고 8월 7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내일부터 열리는 2024 부산국제불교 박람회를 주최하는 불교신문 미디어부 장영섭 부장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많이 바쁘시죠?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 앞인데 지금 준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뭐 한 말씀 드리자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네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불자의 네. 뭐 시민들이 네. 불교의 매력도 느끼고 네. 불교가 진짜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네. 하여튼 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 스튜디오 모셔서 좀 인터뷰해야 되는데 지금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진짜 바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내일 개막식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고 남은 일정도 함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8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 백스코 제1전시장 3B홀에서요. 개막식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개장하니까 개막식 전부터도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테이프 커팅을 하시고요. 주요 대분들께서. 그래서 네. 그리고 불교신문 사장이시자 BBS 부산불교방송 사장이신 수불스님 인사말 하시고 네. 또 이번 부산 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치사 그리고 네. 불교방송 이사장 덕문 스님 환영사 그리고 조계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주지 정호 스님 격려사 그리고 정말 큰 힘 써주셨습니다. 박경진 네. 부산시장님 이번에 첫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차원에서 많이 지원해 주셨고요. 네. 박경준 부산시장님 축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부산이 지역구이신 이현승 국회 정각회장 불자 국회의원들 모임입니다. 정각회장 축사하시고 원래는 공개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네. 말씀드린 스님들이 어떤 포교를 위해서 네. 어쨌든 공연 퍼포먼스 팀을 구성하셨습니다. 예, 네. 비텐스라고 해서요. 네. 그 비텐스 공연이 준비가 되고 아시겠지만 스님들이 뭐 수행도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재능도 많으시고 어쨌든 포교를 위해서 각종 테크닉들이나 어쨌든 좋은 내용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의 아주 훌륭한 멋진 하모니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AI 불교 음악 공모전이라는 걸 먼저 박람회하기 전에 좀 했습니다. 네. 예, AI 불교 음악 공모전 시상식 주요 스님들과 인사들 현장 한 바퀴 쭉 도시면서 참여한 업체들 단체들 격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대망의 개그맨 윤성원 유진 스님 네. 디제잉 공연으로 마무리가 네. 됩니다. 개막식은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서울처럼 분위기를 확 끌어올릴 거고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불교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4월에 열렸던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 성공적인 개최 이후에 바로 이렇게 부산에서 열리게 돼서 좀 예, 기대 예. 반 부담 반이실 것 같은데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예, 말씀드릴 기대 반 부담 반인데 어쨌든 그 정말 열렬히 그 서울 박람회 열기가 그대로 이어졌고요. 사전 등록이 거의 2만 명 육박하니까 일단 사전 등록한다는 건 무조건 입장하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죠. 중요한 게 무조건 입장하신다는 거고 그분들이 2만 명 거의 찍었고요. 네. 그리고 박람회 업계에서는 사전 등록 1만 명 넘으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게 네. 지표고요. 그래서 워낙 성원 감사드리고 네. 아까 저기 프로그램 개막식만 설명드렸는데 일단 주요 프로그램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단마 토크라고 해서요. 기존의 릴레이 법문이라는 명칭을 좀 친숙하고 좀 젊은이들이 좀 알아듣기 쉽고 짧게 간결하게 해서 단마 토크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스님들의 정말 감로수 같은 깊은 심오한 법문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이고요. 이번 부산 박람회에서 최초로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부산 불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시죠. 네. 부산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가 처음으로 단마 토크에 나오셔서 법문을 해주시고 문을 열어주십니다. 필두로 정여대조성사 필두로 해서 부산을 대표하는 중진 스님들 8분의 설법이 준비되어 네. 있고요. 단마 토크에 그리고 네. 불교하면 또 명상 아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명상에 관심도 많고 정신건강에도 관심이 많은 시대이니 종단이 추진하는 선명상이 있습니다. 삼선을 좀 보다 대중화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응용한 선명상 특별전이 열리고요. 네. 그리고 뭐 싱응불 명상부터 해서 다양한 명상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명상들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즐길 수 있는 이른바 원데이 클래스가 명상을 주제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불교 박람회 하면 이 올해 서울이 대박 터진 이유 중에 하나가 굿즈거든요. 굿즈 예, 맞아요. 예, 네. 굿즈 그 참신한 불교적인 가르침을 이렇게 참신하게 재해석해서 강연하면서 재밌고 신선하게 이제 불교 의미를 담은 작고 아기자기하고 뭐 상큼한 굿즈들 네.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서울보다 좀 더 네. 발전되고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오셔가지고 네. 서울에서 느꼈던 분들은 또 부산에서 한 번 더 서울에서의 감동을 한번 느껴보시고 네. 부산 지역 분들 처음이시면 또 처음이신 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나흘 내내 그냥 가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MZ 세대들한테 힙한 불교 재미있고 젊은 불교가 부산에서는 또 기존의 우리 불자님 불교의 어떤 중심 도심 부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하면서 어떤 부분에 부산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일단 부산하면 바다죠. 바다. 부산하면 네. 바다이기 때문에 또 네. 부산하면 바다인데다가 아시다시피 지금 휴가철 피크입니다. 이번 주 네. 휴가철 피크고요. 일단 요 시대 바다 휴가 그래도 부산이 또 명상의 도시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불교와 바다와 휴양이라는 걸 접목해서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해운대가 있으니까요. 백스코 해운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4월 서울 박람회보다 좀 더 새롭고 다양한 굿즈들을 준비했고요. 요즘 젊은이들 MZ들이 좋아하는 게 팝업 스토어죠. 이른바 단기 임대 시장입니다. 요즘 현대화된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화된 장터인데 그게 시골 장터 좀 고전적인 것이 아니라 톡톡 튀고 아기자기한 트렌드 그런 굿즈들 상품들 그런 공연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즐기고 체험할 수 있고 한번 정말 이 여름날에 정말 달달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들을 이게 포용하고 불교 박람회의 특징이자 정체성이자 지향점이 뭐냐면 이게 특정한 종교의 행사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라는 게 저희 지향성이고 이게 올해 서울 박람회에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게 계속 앞으로 전 국민이 뭐 종교를 막론하고 연령을 막론하고 남녀, 성별, 계층 다 막론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가 불교 박람회고 그래서 연령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가치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행사든 공연이든 간에 일단 놀 수 있고요.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근데 궁극적으로 거기서 뭔가 메시지를 받아가야겠죠. 누구나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하니 불교를 통해서 불교의 정신 또 스님들의 삶을 통해서 어쨌든 내 삶의 위안을 얻고 내 삶의 희망을 한번 다시 다지고 그런 행사라는 게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하고 감각적 가치를 모두가 함께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행사를 지향하는 게 박람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박람회 캐치프레이즈가 재밌는 불교였죠. 그러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한번 불교는 재밌으니까 재밌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 유익하니까요. 그러니까 부산 박람회는 재밌는 불교 2탄입니다. 불교는 재밌다로 시작합니다. 파격, 혁신 그리고 재미를 추구하고요. 종교에 대한 통념처럼 고려하지 않고요. 또 불교는 또 유난히 아시겠지만 다른 종교와 달리 독선적이지 않습니다. 포용적입니다. 종교로서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재밌고요. 참신하고요. 그래서 프로의 종교라는 게 지금 뭐 탈종교화 현상 말씀 다들 하시다시피 종교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존의 통념이나 가치로는 종교가 앞으로 계속 설자를 잃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신앙, 고매한 정신 이런 걸 넘어서 결국은 종교도 앞으로는 소비하고 향유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종교 문화를 어떻게 내 삶에 와닿아야 되고 내 삶에 이익을 줘야 됩니다. 요즘에 아시겠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코드가 가성비죠. 비용 대비 효율. 이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한테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요즘은 관심을 두지 않는 시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팍팍하다 보니 그 비용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어떤 쾌락이든 만족감이든 의미든 그 극대화라는 방향으로 지속될 거고요. 그런 실용적인 방향에 불교가 알고 보면 대단히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종교거든요. 종교를 위한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그 사상의 철학에 문화의 색깔을 입혀서 그게 바로 불교 박람회고요. 요즘 가성비를 유난히 중시하는 시대에 불교 박람회가 그분들의 요구,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에 요즘은 또 가심비, 마음까지도 충족되니까 진짜 가성비, 가심비의 콜라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기대가 되고요. 오늘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우리 불교신문 미디어부의 장영섭 부장, 평상시 때 장영섭 기자님이 쓰신 템플스테이 관련된 기사라든지 또 책을 통해서 만나봤던 분들이 목소리 들으면서 와 이렇게 현대적이고 힙하고 핫한 이런 기자분이셨구나 하고 깜짝 놀라시면서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준비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이라고 할까요? 또 어떤 점 느끼고 계신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4월에 서울 박람회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규모 예산도 훨씬 이거보다 크고 또 서울에서 하는 행사고 이런저런 사정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준비해서 또 정말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성과를 내서 보람도 있고 했었고
나름대로 어쨌든 역량이 쌓였겠죠. 조금이나마 서울 하면서 힘들었던 네. 만큼 뭐가 쌓여서 부산은 상대적으로는 쉬웠지만 물론 부담감은 컸습니다. 이거 첫 행사거든요. 첫 행사. 예, 첫 행사고 그래서 방향성은 알았고요. 서울 박람회 때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는 알았고요. 이번에도 그래서 네. 서울 박람회 열기가 이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그분들이 잘 즐겼잖아요. 자발적으로 입소문을 내주셨습니다. 부산에서 8월에 부산에서도 한다고 꼭 가봐야겠다. 네. 그 반응들이 정말 운영자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감사했죠. 그래서 성공을 확신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등록 2만 명 찍었으니까 네. 많이들 올 겁니다. 근데 네. 그리고 또 힙한 불교 아니겠습니까? 네. 예, 불교 박람회 사람들이 놀라웠던 코드가 힙이잖아요. 네. 힙하다는 게 결국 새롭고 혁신적인 건데 새롭고 혁신적인 건데 머물면 예, 구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힙의 핵심은 새로움이 네. 연속성인데 연속성 계속 네. 새롭고 혁신적인 가치를 계속 재생산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역량이 부족하지만 물론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굿즈든 프로그램이든 공연이든 네. 이걸 즐기시는 분들이 달라졌구나. 결국 진정성은 성의를 보였냐 안 보였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니들이 안주해갖고 그냥 그대로 했으면 저 같아도 안 보겠습니다. 그런 거. 예. 얼마나 니들이 성의껏 뭘 하느냐.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건 성의입니다. 성의. 조금이라도 니들이 뭐 열심히 해보겠다고 바꿔보려고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했구나.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정말 노력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살 거고 또 운영하는 입장에선 첫째도 둘째도 안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 사람 많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네. 의료진 상시 대기하고 있고 네. 지금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안전 인력도 지속적으로 계속 충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네. 비용이 들더라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계속 안전 인력 의료진 상시 대기하고 충원하고 있으니 걱정 마시고 안전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 불교 박람회 많은 소원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BBS 불교방송과 공동 주최하는 불교신문. 이렇게 또 우리 장영섭 부장께서 여러 가지 애쓰고 계시는 얘기들을 들려주시니까 다들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렇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국제불교박람회부터 8월에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그리고 9월에는 대구에서 또 불교박람회가 열립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대도시에서도 열릴 얘기고요. 저희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건 전국화입니다. 네. 전국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매년 적어도 많게는 5번까지 1년에 5번까지 전국에서 불교박람회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람회가 또 대박이 나면서 네. 거의 3배 이상 사람이 늘었고 예, 뭐 각종 포털을 다 장식했고요. 각종 네. 저희가 뭐 동원한 거 아니고 특별히 무슨 언론사에 접촉한 거 아닌데 정말 자발적인 열기로 네. 사회적 붐을 이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네. 정말 그 불교가 얼마나 위대한지 불교 박람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게 입증되고 구현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또 좋은 쪽으로든 뭐 부정적으로든 이래저래 주변에서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지니 네. 이게 또 뭐 이런저런 뭐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힘든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요. 예, 제 개인적으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게 또 이렇게 도장 깨는 맛이 있어요. 예, 정말 이거 나 끝이다. 여기서 못하겠다. 이렇게 안 되냐. 이게 또 뭐 부처님 가피로 또 넘어가더라고. 한 단계가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체험도 했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이건 전법이다. 제가 서울에서 확인한 게 그겁니다. 이건 부처님법 전하는데 전법. 가장 효율적인 네. 형식이다. 네. 스스로도 많이 강동했고 확신이 들었고 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원력이 나름대로 생겼고요.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가보는 데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자세로 임하고 있고 네. 어쨌든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궁극적으로 불교를 알려주는 행사고요. 포교입니다. 전법이고요.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불교가 인류 역사상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지혜라고 자부합니다. 생각합니다. 인류가 더 이상의 지혜, 철학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친 이상으로는. 네. 가장 과학이고 진리입니다. 그거를 하여튼 이번 부산국제불교박람회에서 뭐 말은 거창하긴 한데 하여튼 이 말을 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박람회에서 그거를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입증하고 구현해 보이겠습니다. 네. 자, 11일까지 잘 좀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불교신문 미디어부 장영섭 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내일부터 열리는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젊은 불교, 힙한 불교, 이분의 영향력이 크겠죠. 유진스의 노래입니다. 부처인 썸. 부처
우선이 잘생겼다 우선해서 쇼미더 불교 미더 우선이 잘생겼다 우선해서 Put your hands up 오빠 몇 살 관세음보살 너는 몇 살 문수보살 친구 몇 살 보영보살 진짜 몇 살 시장보살 핫핫 탱거 오픈 탱거 핫핫 탱거 오픈 탱거 Put your hands up 쇼미더 불교 미더 우선이 잘생겼다 우선해서 쇼미더 불교 미더 우선이 잘생겼다 우선해서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소임 맡고 계신 성원 스님께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예. 미래본부 사무총장 소임 맡고 계속 바쁘시죠? 아닙니다. 뭐 보통 사람들만큼 항상 소임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스님?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본부 어떤 곳인지 스님 먼저 좀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예, 우리 미래본부는 37대 종무원장 스님께서 이제 새로 일을 시작하시면서 종단의 중요한 기획적 업무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옛날 백년 대계본부를 이제 좀 더 장기적인 불교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변경을 했습니다. 명칭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곡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중심으로 천년을 세우다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본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잠깐 이해가 좀 낮은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핫 이슈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영상 프로그램 개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전달할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4차를 중심으로 하는 선명상 센터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미래 세대 인재 양성 업무와 그다음에 출가 장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그 교구 활성화 연구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러 가지 업무 중에 이제 요즘은 이제 11곡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선명상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곡 부처님 그리고 선명상 관련. 스님 그동안 좀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처음에 사실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교의 어떤 가나선을 중심으로 한 수행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요즘 명상의 어떤 그 정점에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사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편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고유의 성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어떤 수행을 집중하다 보니까 가나선, 화두선을 중심으로 한 스님들의 어떤 수행이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일반 원장 스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도 전달하자. 이것에서 처음에는 명칭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K명상으로 할까, 명상으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는 절대 그
선명상이 네. 불교 모든 수행의 정점이라는 그 가치관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 간화선, 선의 어려움을 조금 그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 수행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런 의미에서 네. 선 명상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지금은 네. 워낙 많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열한국 마이부처님을 바로 모시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건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여론에 의하면은 네. 그대로 둔 상태로 안전이 확보된다면 그대로 둔 상태로서 아래에 감실 같은 불당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상태로 바라볼 수 있게 네. 네. 하자. 그렇게 하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서 계시기도 하지만 네네. 이렇게 넘어져서 그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거다. 중생들의 소리를 더 가까이 듣기 위해서 네네. 부처님께서 그 딱 몸을 기울여서 천년 동안 기다려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그대로 현상 보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사람들의 여론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대로 보존하자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름할 때 열한국 부처님 이렇게 세우자가 아니고 바로 모시자. 근데 바로 모시는 것이 이렇게 세우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요즘은 많은 또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그 훼손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전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신 진정한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내용적으로는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진 듯도 한데 또 그게 정말 바로 모시는 게 이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부처님께서 중생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가까이로 귀를 기울이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으로서 이렇게 또 열심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산국제불교 박람회 때도 내려오실 거죠, 스님? 예, 당연히 내려가요. 어떤 부분에 이번 또 박람회는 신경 쓰고 계신지요? 저희들은 이번에 그 서울 박람회 할 때 그 재밌는 불교라는 슬로건을 로 해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그 열한국 부처님 바로 모시기도 홍보했고 그다음에 특히 AI를 통한 선명상 이렇게 홍보 여기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 많은 부수를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정말 인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박람회라는 것이 물건을 사고 파는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을 떠나서 요즘은 문화와 콘텐츠들을 정말 서로 나누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니까 저희들 이번에도 저희들은 다양한 선명상을 홍보할 수 있고 또 출가 장려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진불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 힘을 모아서 미래 이제 양성과 출가 장려하기 위한 부서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네요.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산국제불교박람회 기획존, 명상체험존이 운영되는데 이 기획존이 챗GPT 기술을 활용한 고민에 대한 불교 경전 기반의 해결책을 얻어갈 수 있는 열암국 마애부처님의 고민 상담소, 그리고 선명상 대중화 세계화를 위한 마음의 평화 행복의 길 2024 국제선 명상대회 미리 보기, 이렇게 또 선보인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아주 뭐 특이할 것 같아요, 스님. 기획전, 명상 체험전.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불교 문화광장에서 잠깐 우리가 이제 초기 프로그램으로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고민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열한국 마애부처님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생각보다도 굉장히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도 많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프린트해 가서 너무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지간한 이제 이러다가 정말 스님들이 상담 업무를 뺏기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꼭 이제 가서 그 챗GPT 활용한 열암국 마애부처님의 고민 상담소 한번 상담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명상의 방 프로그램은 어떻게 꾸며져 있나요? 명상의 방은 직접 이렇게 그 고민을 GPT나 뭐 스님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명상을 이렇게 생활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 와서라도 네. 잠시 이렇게 음. 편안한 자세로 네. 앉아서 네. 그렇게 우리 그 조계종 이제 홍보팀에서 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네. 외부의 소리와 상황에서 이렇게 좀 단절을 하고 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네. 잠시 5분간이라도 명상 네.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네. 명상 체험 존이라고 명상의 방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것을 좀 더 나아가서 전국 사찰에 네네. 사유의 방이라고 해서 사유의 막 방. 너무 이렇게 누구를 가르치고 막 이런 교육보다는 네. 조용하게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편안하게 네. 딱 앉아서 얼마간에 이렇게 몇 시간이나 몇 분 정도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네. 만들자. 사유의 방을 만들자. 네. 이런 좀 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거에서 우리 명상 체험 존을 네. 이번에 만들어서 효과들을 또 체크도 하고 네.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기대가 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조계종 미래본부. 와. 자, 그리고 스님 2024 국제 선 명상 대회도 또 준비하시느라 바쁘시죠? 예, 예. 우리가 9월 28일로 대변되는데 네. 9월 28일 날 범불교도 대회를 하고 수계식과 그다음에 성부공양과 불교 음악회 문화 공연도 있는데 네. 그날 저희들 본래 이제 국제 선명상 대회는 28일 날이 아니고 27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오. 근데 28일 날 우리는 그 불교도 대회에 참석해서 네네. 이제 원장선님께서 선명상이라는 것을 딱 구체화 명상화하고 명제화하고 네. 전 세계에 우리는 선명상을 표준으로 하는 그 명상 수행 프로그램과 네. 그다음 명상 수행으로 대중들을 이제 평안으로 이끌겠다는 일종의 선포식을 세상에 하게 되고 네. 또 다른 내용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네. 5분 명상을 네. 5분이라도 명상을 하자. 어.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 여러 가지 이제 병폐들이나 네. 정신적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전해주자. 네.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28일 날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 국제 선명상 대회는 네. 그 다음 날 바로 29일, 30일은 전국 각 사찰로 네네. 다니면서 저희들이 오. 이제 그 세계적인 명상가들과 함께 네. 그 중요한 스님들과 함께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부모사와 네. 구무다에서 네. 특별히 이렇게 어. 명상 체험 프로그램 네. 외국 그 유명 명상인들을 네. 이렇게 모셔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조한 할리팩스가 지금 현재로는 범어사에 가서 대중들과 함께 네. 명상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구무다에서도 할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스님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당부 말씀 남겨주시죠. 예, 급격한 기후 변화와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 뭐 초고령화, 뭐 이런 출산율 감소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래도 다시 선명상을 통해서 정신적 안정을 찾고 더더욱 그 행복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네. 또 개개인들이 모두 건강한 생활 속에서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불교의 보살행을 열심히 이렇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 수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네. 우리가 조계종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네.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합시다. 네. 자, 내일부터 열리는 2024 부산 국제 불교 박람회 때 함께하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